자, 오늘 12월 첫 거래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매달 첫 출발이 좋아야지 그달 매매도 잘 풀리게 되어 있는데 오늘 증시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무너지게 된다면 12월이 또 어렵게 흘러갈 수가 있고 또 단타로만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싫어서 잘 마무리해 주기를 바랬는데 오전에 지수가 밀렸습니다. 지수가 코스닥이 마이너스 0.3%까지 그냥 힘없이 쭉 밀리길래 저도 이 구간에서 긴장을 했는데 오늘 결과로 봤을 때 매우 양호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리밸런싱은 8월 31일처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고점에서 나온 큰 음봉이었으며 오늘 캔들조차 힘이 없이 무너지게 되었다면 골치 아플 뻔했습니다. 자, 지금 증시 중요한 자리를 보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버나잇이나 스윙, 종목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며 여기서 진짜 힘을 잃는 시장이 되려면 오늘 저가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저가가 2611포인트, 그냥 앞자리가 변하는 2600포인트 정도, 2611포인트, 이걸 깨버리는 캔들이 나오면서 종가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물론 장중에 아래꼬리 잠깐 달고서 밑으로 간다 하더라도 바로 반등한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이 2611포인트를 아무 힘도 없이 깨버린다면 캔들 모양이 무너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매도 쪽으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 뭐 며칠 쉬다가 다시 고점 뚫어줄지 아니면 12월 내내 끝까지 고점을 뚫어줄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오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892포인트. 어제 고점까지 돌파했으며 당연히 오늘 캔들 괜찮은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래꼬리도 달리지 못하고 그냥 최저지수에서 마감을 했다면 모양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며칠간 단타로만 대응할 뻔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시면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 쪽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신나게 팔고 있습니다. 투신 쪽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11월 6일부터 제대로 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매수가 좀 들어올 만한데 끝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지수가 계속 고점을 유지해주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수급과 상관없이 지금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종목이나 바이오 종목들 지금 강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서 수급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며 오히려 기관 투자자가 고점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 높은 고점이었던 905포인트까지 순식간에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첫날부터 매매할 종목들이 정말 많았는데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원래 보고 있던 종목 중에 놓친 것들도 많습니다. 전부 다 매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개씩 보다가 진짜 기회가 정확하게 왔다 싶은 것만 매매를 했으며 일단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게 셀트리온 삼형제 이것들의 분위기 유지와 그리고 오전에 모더나 때문에 또 핫했습니다. 모더나 관련주들이 거래대금이 좀 몰리게 되었는데 당연히 누구나 아는 소식에 갭상승이 떴기 때문에 저는 따라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공략을 하지 않았으며 그거 말고도 매매할 종목들이 많았으며 바이오 종목들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면 코스닥 이거 그전 고점 아무렇지 않게 뚫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던 게 한밀사이언스도 제가 이때 분석을 해서 좀 안 좋거나 까다로운 캔들이 나왔으면은 이 캔들을 회복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한 방에 회복을 해주었다는 것은 다시 매수 쪽으로 힘이 실렸다는 뜻이며 당연히 이 구간을 유지해 준다면 그 매수세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기간의 적극적인 수급과 함께 최근의 고점 74,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는 항공주들, 한진칼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잡진 않습니다. 특히 누구나 아는 재료나 뉴스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저는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잡아서 고점에 판 사람은 대박 났겠지만 이런 거 계속 쫓아다니면서 잘못 잡아 버린다면 10%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변동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좀 안전한 매매만 하지 손절 대응도 빠르게 할 수가 없으며 한 방에 호가창 확인할 틈도 없이 무너지는 것들은 뭐 여러 번 성공한다 하더라도 한 번 실패하면은 날리는 돈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잘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도 오늘 공략을 했습니다. 분봉으로 보고 고점 뚫어줄 때 황금선 유지, 그리고 일봉상 봤을 때도 황금선 유지. 그 전까지는 별로 관심도 없던 종목인데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이 황금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주가가 끝까지 급등할 때 황금선 위에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은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정이 되고 이게 흘러내리지 않고서 황금선을 유지해 줬다는 거. 이거 자체가 매수가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공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봤던 삼성출판사랑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 이것도 오전에 공략을 했지만 오늘 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토박스 코리아는 그전 고점 뚫어줬는데 당연히 기준가는 1515원입니다. 삼성출판사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역사적 신고가 뚫어주나 싶었는데 너무 토박스 코리아가 먼저 움직이고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오늘 좀 아쉽게 마감을 했는데 두 개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어차피 토박스 코리아가 그전 고점 1515원을 유지해주게 된다면 삼성출판사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역사적 신고가, 일단 고점을 유지해줘야지 크게 시세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좀 까다로운 캔들로 인해서 그 다음날에 거래량 완전히 끊겨버리면서 음봉이 나온다거나 또다시 내려가게 된다면 당연히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 자리에서만 매매해야지 수익을 냈습니다. 이거 말고도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했으며 항상 제가 매매하는 기준가들로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복잡할 필요 없이 정해진 것으로만 확실한 자리에서만 매매하며 들어갔을 때 너무 위험한 종목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만약에 수익 내고서 도망 잘 나왔다면은 이 맛을 못 잊어서 다음에도 이런 매매를 할 것이며 결국에 미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장중에 지켜줄 것만 지키고 이런 위험한 매매만 피하시면은 분명히 특이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늘 한 방에 반등이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그전 고점들 전부 다 뚫어주고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기 하니까 삼성전자를 또 빼먹을 수 없겠는데 삼성전자 보시면은 지금은 좀 애매하게 5일선에 걸쳐져 있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한 68,600원 68,400원이라도 좀 지켜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또 외국인이 들어올 때 순식간에 고점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힘없어 보이지만 무너질 자리 무너지지 않고 외국인의 대량 이탈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 이상은 또 며칠 있다가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추세가 나쁜 상태가 아니고 좀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전기도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아니었으면은 이것도 상황 봐서 진입할 생각이었는데 일단 초기에 진입을 하진 못해서 오늘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봤던 종목이 보령제약인데 이 종목에서 좀 여러 번 매매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그전 고점 돌파했습니다.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이기도 했고 그전 고점 21,650원 돌파해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러 번 공략을 했는데 패턴이 정말 지독했습니다. 하루 종일 똑같이 올라갔다가 제자리, 올라갔다가 제자리. 이 패턴이 장 끝날 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여러 번 찔러 넣어서 또 반응이 나오는 초기에 제대로 들어간다면은
수익이 쉽게 발생해서 제가 공략을 했는데, 이렇게 패턴이 어려운 종목은 상승 초기에, 완전 초기에 잡아서 스캘핑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 이상은 오늘 보령 제약이 좀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보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전 고점이 기준가가 될 것이며,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게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 상태에 바이오주들 분위기가 좋은 상태라서 이렇게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삼성전자, 종근당 바이오, 이것도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서 상위에 찍히긴 했지만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이 황금선 회복해서 마감을 했으며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지속되는 수급과 연기금, 일단 황금선을 회복해 줬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 보시면은 그전 패턴과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오고 나서 무너졌다가 황금선 제대로 회복하는 양봉도 나오지 않았고 다시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도 이 올라온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고서 유지가 된다면 바이오주들의 분위기와 함께 황금선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하지 않았으며 셀트리온도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고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헬스케어나 제약도 있긴 하지만 제약은 현재 단일가 상태, 근데 단일가에서도 역시나 밀리지 않습니다. 급하게 오른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단일가가 걸리게 된다면 대놓고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약이랑 헬스케어 이런 거 있긴 하지만 헬스케어는 개인적으로 너무 까다로운 종목이라서 일단 구경만 했고, 셀트리온이 역사적 신고가와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당연히 순간적으로 또 이런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제대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며칠 더 지켜보다가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서 이 올라왔던 자리 천천히 뭐 하루에 1%라도 유지만 해줘도 다른 바이오 종목들 분위기도 좋게 흘러가면서 먹을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외에 모더나 뭐 관련주들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괴물 같은 박셀 바이오가 오늘 올라오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대를 했던 고바이오랩이 뭐 이거는 시초가 장 초반에 잠깐 움직이다가 저도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손해만 입었습니다. 여기서 고점 뚫어줬다가 한 방에 시장가로 밀어버리고 또 뚫어줬다가 한 방에 밀어버리고 패턴이 너무 지독해서 손절을 했는데 그 뒤에도 고점이랑 시초가 유지해주지 못해서 당연히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걸 매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이 있다면 결국에 46,000원 이상까지 올라올 겁니다. 떨어진다면 제자리 돌아가서 다시 최근 저점까지 깰 가능성이 있어서 떨어지는 건 매매할 필요가 없지만 이게 다시 46,000원 이상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또 강한 힘이 들어와서 5만원을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던 종목들도 많고 그 밑에는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고점을 유지해서 다행이고 지금 코스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삼성전자도 분위기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말고도 바이오 종목들이 특히나 분위기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바이오주들과 함께 코스닥이 전 고점을 뚫어줄지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